재밌는 건 11월 3일 날 미국에 대선이 있어요. 네. 근데 그 트럼프가 옛날에 미국 대통령이 아니야. 말하자면 한반도랑 아주 연관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와 바이든의 미국 대선도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야기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미국은 선진국이었잖아요. 아니죠. 민주주의 선진국. 한국만 못해요. 내가 봤을 때는 어제 토론을 내가 원어로 봤어. 원어로. 영어 좀 되는 사람이잖아. 아, 그렇지. 봤는데 세상에 말 끊는 거 있잖아. 예전에 그 우리나라 대선 때 홍준표나 너무 유승민, 잘하죠. 안철수 나왔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무조건 말 끊어. 그렇지. 그래서 오죽해 쓴 바이든이 그랬잖아. 닥치세요. 심지어 폭스뉴스에서 그래도 너무 지나치게 끊었다고. 폭스뉴스가 트럼프를 안 감싼 건 처음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90분이었어요. 1차 TV 토론회가. 그런데 이제 끊고 들어온 게 93회 정도 돼요. 이 중에 71회가 트럼프야. 나머지가 바이든이야. 1분 바이든 20초당 한 번씩 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냥 1분당 한 번씩 끊고 들어오니까 바이든이 말을 내용이 못해서 전달이 안 되죠. 그걸 치고 들어와서 뭐 하다가 근데 이게 참 불리한 게 바이든은 원래 점잖고 이성적인 민주당 사람이라고 돼 그렇죠. 있는데 그 포장이 이번에 벗겨졌고 맞아요. 트럼프는 원래 저런 놈이야. 근데 오늘 좀 과격한 애 정도니까 트럼프는 잃을 게 없어요. 빙고. 그러니까 폭스뉴스가 지금 트럼프를 방어 안 해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폭스뉴스는 은근히 트럼프를 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얘 토론에서 정말 좀 심하게 했어 이번에. 그런데 이거를 갖다 트럼프 지지자는 어떻게 듣냐면 야, 러시아랑 할 때도 저렇게 하겠지. 중국이랑 할 때도 저렇게 하겠지. 이렇게 듣는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트럼프의 장점을 키워줬다고 폭스뉴스가. 그리고 뭐 CNN이니 뭐니 다 떠들어봤자 이건 다 트럼프를 지지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전부 듣기에는 야, 트럼프가 트럼프다웠네. 트럼프가 트럼프했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바이든은 이번에 완전 졌어요. 바이든은 원래 토론회 밖에 이거 나가면 아무리 뻘소리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 많이 해봤자 shut up 한마디로 끝난 거야. 이게 이 새끼 내가 봤을 완전히 때는 저거였구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토론회 하나 때문에 미국이 선진국이라는 차원을 떠나가지고요. 바이든 같은 사람이 민주당 후보가 되는 거 보고 아 이거 후진국 됐구나 후진국이야. 느낌이. 왜냐하면 실제로 트럼프는 완전히 작전 짜고 나온 거거든요. 그럼요. 콘트롤 보면 아웃복싱 하는 거야. 계속해서 치는 거예요. 근데 바이든이 침해설까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지.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가 아무리 개 양아치 같아도 바이든을 찍어서 미국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니 그런데 이제 결과는 이래요. 결과를 분석해 보면 자, 바이든이 치매가 아닌 것은 확인됐다. 1차 토론회에서. 왜냐하면 셔럽을 했기 때문이야 그게. 왜 셔럽을 안 했으면 치매설이 더 돌았을지도 몰라. 그게 온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강화시킬 수도 있어. 아니냐. 온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트럼프 같은 사람하고 1대1로 말싸움을 할 때 닥쳐 한마디 정도는 해야죠. 아니 그게 오히려 치매설이 나올 수 있다니까. 치매는 자기 감정 컨트롤을 못해요. 그래서 역정을 내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 갖고 또 가짜뉴스는 얼마든지 만들어. 그러면 트럼프는 이미 치매지. 감정 컨트롤이 원래 안 되잖아. 그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자, 그래서 지금 그 트럼프의 작전을 갖다가 결과는 이래요. 미국 국민들에게 대선 토론 1차가 끝나고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자, 누가 이겼니? 그럼 바이든이 60%야. 트럼프가 이겼다가 28%야. 더블 스코어예요. 그럼 관전 자, 1분. 그 이전에 이제 힐러리하고 예전에 그때 도전자였죠. 사실 이제 민주당 정부와 싸운 거니까 그때는 힐러리가 잘했다가 52%였고 트럼프가 잘했다가 27%였어요. 근데 보면 그때는 아슬아슬하게 더블 스코어가 안 됐다. 근데 이번에 60대 28은 그냥 더블 스코어 플러스 2% 포인트를 바이든이 땄거든. 근데 이 기조는 쭉 갈 거예요. 저요. 그 2%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후보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2%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똑같이 재판 나는 꼴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지금 멍청해요. 누가 생각이 나냐면 우리 민주당. 예전에 박근혜 그 대통령 나왔을 때 이정희 대표 너무너무 똑똑했고 너무너무 정확하게 짚었고 닭깎기 마사오도 얘기했고 야 진짜 우리가 해주고 싶은 것들은 다 해줬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지지율이 더 뭉치는 걸로 갔잖아요. 그 꼴 나는 거예요. 지금. 이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러 나왔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아, 저 인간은 대통령 되려고 나온 게 아니라 결국 누구를 죽이려고 나온 거구나. 이렇게 딱 굳어져 버렸다고.
이번 쉐더비 그런 효과가 그러니까 지금 나왔다는 지지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다 그런 건데요. 그 트럼프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세속적이고 생각이 깊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폄하받고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럼 백인주류 계층을 설득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말씀하신 대로 다른 나라하고 싸울 때 훨씬 더 잘 싸우고 과격하게 폼 안 잡고 미국 이익을 위해서 싸울 놈이야. 무식하지만 그래도 잘 싸워왔어. 경제도 그만하면 됐지. 코로나 쟤 원래 무식하니까 잘 못한 거고 WHO나 이런 애들이 잘못한 거지. 트럼프 너무 잘못은 아니야. 억울하지. 라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바이든은 미국 민주당이 반성해야 되는 게 힐러리로 말아먹었으면 그 다음에 바이든을 내면 안 되는 거였는데 당연하지. 그쪽이 인물을 안 키웠어요. 제가 이번 우리 대선을 보면서 좀 유리하게 생각했더니 그 정치 선진국은 미국조차 인물난이 그렇게 심해요. 대선 후보는 어느 날 갑자기 듣도 못한 사람이 나오진 그 않아요. 이재명이나 한번 이낙연을 정도. 보내면 참 좋겠네. 아, 당연하지. 근데 둘 중에 이번에 누굴 보내도 이길 것 같아요. 이번에 근데- 잘 보내야 되는 게, 잘 보셔야 되는 게 트럼프가 굉장히 실점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커뮤니케이션 분석을 하면은 지금 이야기한 게 맞을 수 있어. 왜냐하면 힐러리와 트럼프도 격차가 많이 났지만 결국 트럼프가 당일날 힐러리 당선 가능성 90 보고 미국의 모든 매체가 트럼프 당선 가능성 10을 봤는데 정오가 지나면서 완전히 뒤집어진 걸 우리가 보고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그때 트럼프는 계속 나 여론조사 안 믿어 그랬는데 예언처럼 이게 실현되니까 정말 이 지구촌이 놀랐는데 이번에도 60% 바이든이 잘했다. 28% 트럼프가 잘했다가 아니라 핵심 내용이 있어요. 핵심 내용이. 이번 쟁점이 뭐였냐면 트럼프가 억만장자인데 15년 중에 10년을 세금 안 냈다. 소득세 안 냈다.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이 한 질문 딱 하나 언론에서 계속 회자된 건 대통령 당신은 재산이 그렇게 많은데 학교 선생님보다 세금을 덜 냈다. 이 직업을 비교해서 콕 집어서 이제 지적을 해요. 이건 미국인들이 다 충격 받는 거죠. 제가 트럼프를 좀 알아요. 친해. 트럼프 월드도 내가 가봤어. 가봤어. 근데 이를테면 그게 이제 터뜨린 게 뉴욕타임스잖아요. 그렇지. 전통적으로 트럼프 싫어하는 언론. 그렇지. 한국으로 따지면 약간 조선일보 같은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 CNN하고 입장에서는. 뉴욕타임스하고. 근데 트럼프가 약간 좀 부풀려진 게 있죠. 그러니까 재산이 많다기보다는 그냥 빚이 엄청 많은 사람. 30억. 사실은 세금 낼 게 없는 사람인데 굉장히 부자로 알려진 그 문제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미국은 파산 한번 했다가 살아난 트럼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한해서 소득이 있었던 거나 빚이나 세금을 적였던 게 있기 때문에 야, 얘 죽다 살아난 애야. 세금 좀 깎아줘야 돼. 미국의 세금은 끔찍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혜택을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세금 안 낸 게 우리 식으로 하게 되면 의료보험 안 냈다. 뭐 예를 들어 적십자 회비 얼마 안 냈다. 이런 게 논란이 되게 됐잖아요. 미국에선 깨끗하게 클리어돼요. 이게 지식인들 사이에 뭐 한노아 존 트럼프가 뭐 하나 돈 뭐라고 이거 하나 기부할게. 그래버리면 분위기가 싹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확실하게 돈 넣고 돈 먹기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돈으로 문제된 건 언제든지 커버할 수 있어요. 아무튼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민주당에서 반드시 그 유념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미국의 민주당은 작전이 없어요. 전략가도 없고 그냥 끌려가고 있습니다. 순전히. 저쪽은 그 계엄까지 선포를 하면서 그 선거 결과까지 뒤집으려고 모든 그 시나리오를 갖다 다 짜놓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관을 갖다가 그렇게 밀어붙였던 거고. 그런데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이 대법관 뭐 임기가 끝난 다음에 해라 이거 외에는 없고 나와서 토론도 솔직히 말해서 그 뻔한 거예요. 트럼프는 원래 나쁜 놈이라는 걸 지적해봤자 끝나는 건데 그런 전략으로 끝까지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트럼프가 오히려 망가뜨린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정확하게 그 수치를 가지고 그치, 지금 정확한 분석이에요. 미국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말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한국을 띄우면 얼마나 좋아. 2중 3중으로 이득을 볼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런 걸 안 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략이 없어. 근데 이거는 정말 이 알아두셔야 무전략을 될 게,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전략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여튼 정확하게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전략이 없는 것을 민주당은 두려워해야 된다. 근데 그 미국의 대통령 선거나 미국 정치 제도를 연구하고 보다 보면 가장 겉에 드러나는 게 전쟁을 치르지 않은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경우는 없어요. 그 어떤 대통령이든 맞아요. 중간에 전쟁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선거엔 져요 무조건. 근데 그게 아니라면 한 번 뽑힌 대통령이 한 번에 끝나는 경우는 정말 없는 거죠. 요번 민주당에게 이 재선에 나가는 트럼프가 있을 때 트럼프니까 재선이 이만큼 후끈 달아오른 거예요. 그만큼 위험한 대통령이니까. 안 그러면 당연히 다음 쪽은
그냥 쭉 가는 거지. 앞으로 4년은 더 트럼프가 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다음이나 준비하면 돼. 그렇지. 이번에 바이든 한번 세워두고 대충 가는 거지. 뭐 솔직히 트럼프 되겠지.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야 근데 이게 진짜 이러다 바이든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랴부랴하다 보니까 전략 없는 것들이 나오고 그랬을 텐데 미국 정치계에서 보다 보면 이게 트럼프가 모자라니까 재선 중간에 이렇게 시끄러운 일이 생기는 거야라고 놓고 보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한 번도 이 트럼프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았던 게 결정적인 때 그래도 4년 더 4 more years 라고 얘기를 외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게 조금은 더 길게 해줘야 트럼프가 맞아 하잖아 사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4년만으로는 자기 실력을 보여주기 너무 짧다라고 하는 인식이 미국에는 굉장히 강해요. 자, 투표 한번 붙여볼까요? 네. 우리 평론가님들하고 여기 시청자분들한테 트럼프가 됐으면 좋겠다 1번, 바이든이 됐으면 좋겠다 2번. 자, 투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기권. 1번. 전 기권. 기권? 난 무조건 1번. 트럼프가 된다의 최병호. 1번이에요 저는. 저도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다의 한 표인데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이게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우리 시각에서는 트럼프가 재선되는 게 낫다. 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재선되고 4년 후 미국은 망한다. 거의 막.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4년의 기회를 절묘하게 써야 돼. 우리가 절박한 거야. 이게 다른 방송에서요 어떤 출연자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미국을 누르고 전 세계 G1이 될 수도 있는 기회가 왔다 그랬어. 앞으로 한 4, 5년 후에. 그렇죠. 근데 정말로 맞아요. 그렇게도 네. 될 수 있는 게 뭐 평화 경제를 이뤄내서 미국이나 경제를 살리려면 북한은 어떻게든 열어야 돼요. 그럼요. 그렇게 되면은 한국 사람들이 바로 들어가야 되고 북한 내에서 분명히 우리가 이용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 잘하는 일꾼이야. 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지. 우리 독일이랑 할래요. 독일은 참 별로다. 네덜란드랑 할래요. 독일 거 계약해. 위자료 물어줘. 뭐 이렇게 하면 독일이 뻘쭘해지는 거죠. 한국에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접 국가가 어떤 나라도 독립 언어를 써가면서 자신만의 문화를 갖고 있고 근데 얘들이 일하면 중국 애들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기술은 이스라엘이나 독일보다 더 낫고 정교하면 요즘 일본을 눌렀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근데 문화적으로 풍성해. 이런 나라를 집어넣게 되면 당연히 트럼프는 살리기 위해서 한국을 이용할 수밖에 지금 없어요. 동수형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 아픈 게 한국인으로서는 그래 트럼프가 아무리 악한 또는 못난 정말 모자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적어도 4년간 김정은 위원장과의 교분, 그 친서, 연서, 그다음에 인간적인 결국 정치인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의사결정자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바이든으로 교체됐을 때는 북한이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성이 너무 높기 너무 때문에 높죠. 한반도 관점에서는 트럼프가 그렇게 국방비 내라고 난리를 쳐도 어쨌든 굴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2, 제3의 하노이의 회복의 가능성들이 열리는데 4년 동안 바이든은 굉장히 한반도 전략이 차가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는 여기 있어 여기. 우리가 세계 시민 입장에서 코스모폴리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트럼프가 재선되는 거는요. 중동, 특히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요. 재앙이에요. 재앙. 완벽하게 친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 쪽에서도 좀 생각을 다르게 분석을 다르게 하는 이론가들이 요즘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쿠시너의 아무튼 역할. 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선택을 해라. 그러면은 저는 트럼프를 선택할 것 같아요. 이 투표도요 보니까 백중 우세로 트럼프 됐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바이든은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 입장을 생각해야 되니까 우리가 코리아 퍼스트인데 그러니까 외신도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북미 관계를 원점 재검토할 수도.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가 나오고. 아니라 거의 그렇게 해놓은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오바마 때 사실은 오바마가 예를 들면 거긴 무관여 정책이었으니까. 바이든을 8년 동안이나 부통령으로 데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아질 게 사실 없어 보이는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바이든이 전략을 세웠을 때 북한의 비핵화는 내가 하겠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그 오바마 때 행정적인 부분의 그 대다수를 바이든이 조율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바마는 그 정말 그야말로 플레이, 자기가 사람들과 소통하고 뭐 이러면서 다양한 그런 그 뭐 이미지를 얻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부분은 바이든이 챙기고 그리고 뭐 그 안에서 특히 외교적인 부분에서의 핵심들 그런 것들을 갖다 챙겼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군산복합제와의 관계도 바이든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구의 우호적으로. 자소전인지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가 칭송회에서 열심히 했었던 오바마가 쭈그리고 앉은 작전실에서 맞아요. 사진이 네. 있잖아요. 그거 그 사진을 보면서 저게 바이든이나 딴 사람이었으면 가운데 앉았는데 맞아요. 오바마는 그야말로 계기였기 때문에 저렇게 있는 거지 저게 리더십 아니다. 실제 라는 계기다. 반론이 음. 나왔던 것도 있으니까 보여주는 쇼맨이고 실제는 바이든이다는데 바이든은 벌써 집권했거나 뭐 다른 걸 넘어서서 연세가 너무 많다는 걸 이겨내는 걸로 예를 들어서 우리 김종인 같은 경우는 말할 때 좀 거칠하긴 하지만 중간에 마가 뜨는 경우는 없거든요. 둘이 한 살 차이죠. 네. 맞아요. 근데 이 마가 뜨는 경우가 생겨요. 말을 하다 중간에 무슨 얘기를 잊혀버려요. 이번에 토론에도 그게 아주 결정적이었어요. 왜 자꾸 그런데 옆에 써주면 가만히 있어봐 생각해보게 하라고 멈칫멈칫하면 중요할 때 핵 버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렇게 멈추면 어떡해 라는 우려 때문에 민주당들도 에이 그렇지 중간 선거인데 그리고 이번엔 민주당이 봐줄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 거예요. 중간에서 이 한 번 재선 두 번째 하는 선거에서 이만큼 갔으면 된 거지 트럼프가 정신 차리고 하겠지라고 빠져나갈 명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열세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 자체는 대단히 재미있는 건데 전 2, 3차 토론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이제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한 달밖에 안 남았어. 미국 대통령이 바뀌는 순간 딱 한 달 바뀔 수도 있고 안 한 바뀔 달 수도 있고. 이틀. 안 근데 바뀌 예를 들면요. 이제 제가 그려보는 그림은 트럼프가 재선을 해요. 그럼 문 대통령하고 문 대통령 임기가 한 1년 반 정도 남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트럼프가 재선하고 나서 문 대통령하고 그 컨벤션 효과 누릴 때 소위 말하면 펜타곤이나 이런데 그 완전히 막 그 매파들을 약간 좀 누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첫바다로 김정은 위원장과 협상할 수 있잖아요. 하노이 그때 결렬됐을 때 또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네. 맞아요. 재선되면 북한을 제일 첫 번째 이 전략적 이슈로 놓겠다라고 그리고 얘기를 했었지. 재선이 되면 트럼프는 아무 눈치도 안 봐요. 그렇죠. 더 이상 사정해야 될 거 없거든요. 그럼, 4년간 맞아, 자기 맞아, 마음대로만 맞아. 하고 큰 사고만 안 치면 되는데 큰 사고는 이미 다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자기 업적을 남기려고 할 건데 그 이란, 이스라엘 이쪽 깨진 거는 정신없는 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던져버렸기 때문에 트럼프는 완전히 아무도 신경 안 썼던 니들 이쪽은 중국 때문에 겁도 냈잖아. 근데 내가 중국과 딜을 해서 북한을 결국은 우리 쪽으로 찾아왔어. 라는 식의 걸 보여주려는 노력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성과는 난다고 봅니다. 그 과정이 얼마냐 그거죠. 그 와중에 잘못된 선택을 한 일본도 함께 폭망할 겁니다. 그렇죠. 일본이 이미 망했고. 지금 뭐 아베 이후에 그 스가가 들어섰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대행을 앉혀놓은 거잖아요. 근데 스가가 딴 생각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는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온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떨어질 걸로 올인을 했거든. 아베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떨어지는 순간 일본의 곡소리가 또 한번 높아질 것이다. 트럼프가 되는 순간 곡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국익만을 따진다면 트럼프가 4년을 더 하는 것이 낫지 근데 않을까. 그냥 분석을 해도 트럼프가 되는 걸로 나와. 그러니까요. 재밌어요. 참 민주당이 안타깝습니다. 왜 저러고 있는지 미국 네. 민주당이 거기야말로 그냥 웰빙 정당인 것 같아요. 근데 미국 민주당은 정말로 이제는 민주라는 이름을 쓰기가 이상한 당이 돼버렸기 맞아요. 때문에 저쪽도 좀 이제 옷을 갈아입을 때가 된 거죠. 정당 맞아요. 수명들이. 그러니까 샌더스 이제 같은 샌더스 같은 사람은 사람이 영입되게 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이 집안도 샌더스도 나이가 그쪽도 문제였어요. 젊은 샌더스가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지금 후보가 있어서 이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쪽 국민의힘도 후보를 뭐 안 키웠잖아요. 오바마가 한 번 더 나오면 안 되나요? 안 되죠. 오바마는 그 미국 내에서 평가가 흑인이었기 때문에 인정받는 대통령인지 실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조용히 지나간 대통령처럼 돼 심지어 있어요. 흑인 차별 등도 해결 못한 그렇게 그런 했고 대통령이라고 알고 그거 있죠. 문제만 했어야 되는데 이란 문제가 깨졌을 때 지금 이야기도 안 하고 있어요. 원래 미국은 전직 대통령이 막 떠드는데 정말 조용한 거죠. 예. 자, 9월 달 들어가지고 수출이 늘어가지고 이제 흑자로 돌아서는 상황이거든요. 세계 거의 유일한 나라라고 맞아요. 합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이. 자, 뭐 이재명이든 이낙연이든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에는 그 나라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과정에 지금 어떤 권력 교체 시기 물론 이제 한국은 아직 꽤 남아 있습니다만 명절 됐으니까 명절 밥상에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 가끔씩 하시잖아요. 고향 같은 데 가면 넌 네가 보기에 이재명이 될 것 같냐? 이낙연이 될 것 같냐?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주워들은 이야기로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문제는 민주당 또는 민주당 지지자분들한테는 굉장히 행복한 일이고 미국은 저는 확실하게 저도 트럼프가 되는 것이 한반도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공화당 후보를 지지해 보는 게 처음 아니에요, 솔직히. 그럼 지난 트럼프 때는요
반대파가 훨씬 많았어요. 저 또라이 새끼라고. 음. 지금 공화당 저도 후보를 반대했었어요. 지지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아닐까 싶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나는 너무 지금 신기한 생각이 드는 게 네. 이번 추석 민심에 주로 이제 이 방송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택시 기사분들하고도 얘기하고 네. 길거리에서 알아보는 어르신들하고도 잠깐 말을 섰고 그러면서 주로 이제 보수층 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물어보니까 대권 어떻게 보시느냐. 네. 그러니까 왜 주자가 없냐고 그러시더라고. 역정을 내세요. 윤 총장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저는 이 상상이 윤석열 대통령을 가정하고 지금 이 대미 문제나 대북 문제를 이분이 어떻게 풀지 그림이 하나도 안 그려지는 거야. 뭐 감이 아니, 장모- 있어야 예측을 하지. 장문 앞 저 디펜스 하려고 하는 사람이 무슨 재밌어 정말. 정치. 그 아직까지 저 공소시효 많이 남았다니까 아니, 검사들 성세형이- 중에 스타 될 사람 있으면은 좀 한번 때려봐요. 성성이 법조계랑 가까우니까 왔다 갔다 할 때 그런 거 좀 물어봐줘. 곽상도랑도 가까이. 윤 총장님의 이 저 북미 관계로는 어떤 거냐 이런 거 좀 물어봐줘. 그게 궁금해. 가가지고 뭐 저 아베 마리아나 부르시지 않을까요? 술 마시면서 빈센트. 빈센트였어? 대화 창에다가요. 진짜로 엄마가 좋고 아빠가 좋고 한번 하고 우리는 바로 빠질게요. 좋아요. 저기 여러분 멘트로 안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현 상태에서 이낙연이 좋으면 1번, 이재명이 좋으면 2번 이 투표를 붙이면서 우리는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올라갑니다.